저는 AI 시대의 유튜버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아주 핵심 요소가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호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린치핀이라는 책을 우연히 사서 읽게 되었어요. 요즘에 서점 가는 게 제가 되게 즐거운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어떤 책을 딱 정해놓고 서점에 가지 않고 서점에 가서 책을 막 찾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쭉 리스트에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가서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 그냥 책을 둘러보고 읽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사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샀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둘러보다가 이 책 한 5장쯤 읽었는데 확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골라서 산 책이 바로 린치핀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린치핀 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특히나 그 책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AI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최근에 AI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AI가 우리 삶에 정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직업적인 측면에서요. AI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린치핀에 딱 그 AI가 앞으로 우리 삶에 아주 깊게 들어올 텐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 책을 쓴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가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잘 분석을 해놓고 전략을 세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린치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린치핀이라는 게 뭘까? 과연 이 책의 제목이 린치핀이 뭘까 해서 그 책을 읽어봤더니, 린치핀이라는 게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를 고정시켜주는 정중앙에 박힌 핀이 바로 린치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린치핀이라는 제목을 지었는지 글을 읽다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가 바라본 우리의 과거의 삶, 지난 한 20년, 30년의 우리의 삶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이 되게 정확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삶을 그냥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 톱니바퀴를 떠올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통찰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지난 한 30년, 40년간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대규모 공장 자동화 시대인 산업혁명 이후로의 삶을 쭉 이어서 살아온 거예요. 되돌이켜보면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근 한 20, 3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어왔던 것은 역시나 그런 산업화, 전 세계가 이 산업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도 너무너무 많이 발전하고, 그 사이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TV도 정말 작고 막 흑백이고 막 이랬던 시절에서 지금은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계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품화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통일시켜온 그런 기술력에서 발전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력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규격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 때 전부 수공업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부품의 크기나 모양이 다 달랐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자전거를 만들 때 요즘에는 자전거 부품이 전부 서로 똑같으니까 이쪽 게 고장나면 이쪽 걸 빼서 여기다 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수공업이었기 때문에 그 한 제품에서만 쓰일 수 있는 부품을 따로 계속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부품을 다른 자전거에는 못 쓰는 거지. 왜냐면 전부 수공업이라 규격이 달라.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지.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규격화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공장이 일상화되고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모든 제품이 규격화된 거죠. 그런데 그 규격화가 기계만 그렇게 규격화된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돌이켜보면 그렇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직업관,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엄청나게 큰 톱니바퀴에 우리는 한 가지 그 톱니바퀴 한 개를 맡고 있는 부속과 같은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내가 맡은 딱 임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 말고는 나는 잘 몰라. 그것만 아는 거지. 나는 만약에 내가 어떤 부품을 만드는 사람이야, 공장에서. 그럼 나는 그 부품만 계속 만들지 전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라. 그런데 자동차 안에서 쓰이는 어떤 베어링, 요 조그만 베어링을 내가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만들 줄만 알지 자동차가 어떻게 구성되고 뭐가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그 사람은 그것만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면 옛날에 수작업으로 구두를 만들어야 됐다면 지금은 내가 구두에서 일정 줄만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줄만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정 분야, 너는 그 분야를 담당할 거니까 너는 그 분야에 그것만 잘하면 돼? 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만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그거 말고 다른 능력이 있어도 필요가 없으니까.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그래봐야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능력만 가진 사람을 더 선호했던 거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어차피 하나만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던 이 모든 패턴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추면서 살아왔다는, 튀지 않도록.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뭔가 튀어, 내 아이디어만 뭔가 번뜩여, 내가 회사는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척당하는 이미지였어요. 왜냐면 야, 조직인데 조직 안에서 네가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조직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스 고딘이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증기기관이 처음 개발돼서 산업화가 시작됐던 그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규격화된 공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한 20-30년 동안 쭉 이끌어왔다면 그런 것들은 한 주기가 길어봐야 한 4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남을 알리는 기술이 바로 AI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인정받았던 우리의 모습으로는 앞으로 오히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AI가 하지 못하는 걸 인간이 갖춰야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그런 규격화된 일, 단순 반복적인 일은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일수록 AI가 너무 쉽고 더 정확하고 실수도 없이 잘 해내기 때문에 과거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톱니바퀴식 일은 전부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요. AI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대체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 AI가 잘 못하는 걸 잘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책에서는 예술이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인간의 자질은 바로 예술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죠. AI는 시키는 일만 하지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AI에게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챗 GPT가 AI를 대표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챗 GPT는 나와 대화를 하면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챗 GPT가 동작하는 원리도 나라는 인간이 챗 GPT에게 무언가를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부탁함으로써 그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진 않고 인간이 무언가를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그거를 잘 이행해주는 역할을 지금 해오는데 앞으로도 그 역할은 정말 더 잘 해내겠죠. 로봇과 결합해서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돼서 앞으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낼 텐데 그 사이에서 인간은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걸 인간이 해야 되는 거죠. 기계들은 그걸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 과거에 우리가 가진 그런 규격화된 그런 일 말고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 상상을 해보지 못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계속 상상하고 창조해내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키워내야만 한다고 아주 강조해요, 책에서는. 그게 바로 린치핀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린치핀이 되어라가 이제 책의 주제인데, 그렇다면 린치핀이라는 게 되려면 규격화의 반대 개념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뭐든지 자기를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는 강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린치핀이 왜 유튜버에게 가장 적합한 책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유튜버라는 게 딱 그런 거죠. 유튜버가 AI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내 스스로를 가치화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대량화하는 그런 일종의 돈벌이 수단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나왔고,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도 유튜브 좀 해볼까라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막 학원도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했고, 지금도 벌써부터 이미 너무 과포화돼서 벌써부터 수익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아주 소수가 그런 걸 할 땐 그런 것들이 돈벌이도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이랬지만, 이제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그런 거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AI로 만든 거네? 목소리도 AI네? AI 목소리인 건 난 안 볼래. 이렇게 해서 점점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런 걸 봤던 사람들이 점점 그걸 기피하기 시작한 거죠. 벌써부터 시청자들은 질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유튜버는 어떤 식으로 그런 AI 기술에 대처하느냐는 린치핀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직접 유튜버인 나 스스로가 오히려 이 영상에 등장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오늘의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저는 AI 시대의 유튜버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아주 핵심 요소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엔 유튜버를 1년만 하고 뭐 잠깐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오랜 기간 동안 유튜버로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죠. 유튜버, 이 큰 유튜브 시장에서, 이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AI 기술로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영상은 차별성이 없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그 같은 기술로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금방 그런 채널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결국 그런 채널들이 범람하다가 한꺼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나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고 내 영상에 나를 스스로 노출시켜서 내 구독자들과 계속 친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키워온 이런 채널들은 AI 기술이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오히려 AI 시대의 그런 영상들이 범람하는 그런 세계에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더 목말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거 사람 냄새 나는데? 이런 채널 말이에요. 그런 채널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인간미 넘치는 그런 영상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TV에서 시청자들에게 그나마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 그런 느낌의 채널들이라는 걸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MBC에서 하는 나 혼자 산다라든지, 혹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이와 함께 육아를 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혹은 요즘 부부들끼리 막 그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해서 막 부부들끼리 싸우고. 근데 그 모든 콘텐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즘 시청자들은 그 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지. 여행을 가고 어떻게 하루를 살고 혹은 부부끼리 어떤 일이 있는지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람 냄새 나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많아지다니. 반증을 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거에 목말라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유튜브 영상을 무얼로 컨텐츠를 삼아야 될까? 난 AI로 뭐 대충 뭐 만들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AI 기술은 활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내 컨텐츠를 좀 더 뭔가 편하고 빠르게 제작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지만 그 안에 핵심은 나여야만 한다. 예, 나라는 사람이 그 컨텐츠의 중심이 되어야지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시청자들을 계속 모아갈 수 있지. 만약 그 중심에 AI 컨텐츠가 있다면 결국 그 AI 컨텐츠는 다른 채널의 누군가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채널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내 삶의 일부로서 이끌어 나가고 싶다면 그 안에 주인공은 역시 나여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등장하든 혹은 목소리만 등장하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꼭 등장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꼭 그런 사람 향기와 냄새가 나는 그런 콘텐츠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시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도 사람 이야기 이런 걸 더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책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 책들 혹은 제 삶의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들, 제가 경험한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했으면 좋았을 것들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계속 해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